우선은 이거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죠. 수능에서 반영을 할 때, 수능에 반영을 할 때, 과연 전 영역을 반영을 하느냐. 자, 수능은 6개 영역입니다. 자, 우리 한번 되뇌어 보시죠. 6개 영역. 그 6개 영역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꼭 채팅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해보시면 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자꾸 이제, 이거는 뭐다. 이렇게 자꾸 해보시면 머릿속에 남으니까. 이 수능 6개 영역이에요. 어떻게 6개 영역일까요? 수능 6개 영역은 어떻게 6개 영역일까요? 말씀들 다 해보셨어요? 네, 수능 6개 영역은 국어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2교시 수학이 있고, 3교시 영어가 있고, 4교시에 한국사가 있고, 탐구 영역이 있죠. 탐구 영역에 2과목이 있는, 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까지 해서 총 6개 영역입니다. 되셨죠? 이 총 6개 영역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해서 6개 영역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지만 그러나 반영을 반드시 6개 영역을 전부 다 한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대학마다. 대학마다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2025학년도 중앙대 전형계획안을 보면 중앙대는 이렇게 3개 영역,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각각 일정한 비율로 반영 비율로 넣어서 계산을 한다. 그럼 영어는 어디 갔냐?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하는 것 같죠. 화면에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 가산점 부여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산점 부여.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국어, 수학, 탐구는 이제 반영 비율에 의한 계산이 되지만 영어는 이제 가산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3개 영역 반영이냐, 뭐 4개 영역 반영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6개 영역 중에서 제2외국어 한문은 반영하지 않고 이 제2외국어 한문을 그럼 뺐어요. 빼고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하니까 이 영어, 한국사 2개 영역을 빼고 3개 영역만 반영 비율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보면 성균관대는 이렇게 국어, 수학, 탐구, 영어가 각각 반영 비율을 갖고 있어서 4개 영역의 반영 비율을 집어넣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3개 영역을 반영하기도 하고 2개 영역을 반영하기도 하고 뭐 또는 4개 영역을 반영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가산점까지 집어넣으면 5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뭐 되게 많고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로 가면은 뭐 6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하죠. 6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해서 제2외국어 한문을 감점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중대가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영 비율 안에 영어를 포함하지 않는 중앙대 같은 경우도 있고, 성균관대처럼 반영 비율 안에 포함시켜서 영어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거를 목표하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어떤 특정 영역이 조금 뭐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걸 뺄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참고로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 상황에서 요 개념,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캡처본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캡처본을 자꾸 보여드리면 제가 좀 이제 송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캡처본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는 뭐 때문이라 그랬냐면 모집요강이나 전형계획안 같은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해지시라고.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자꾸 찾아보실 때
이게 낯설지 않게, 낯설지 않게 이게 자꾸 찾아보다 보면, 그러면 실제로 내가 찾아볼 때, 저 부분을 좀 찾아보면 되는구나. 저 부분을 자꾸 찾아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왜냐하면, 제가 모든, 190개, 196개 대학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보면, 내가 자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자꾸 찾아봐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야, 조금 잘 안 보이고 해도,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기 그 성균관대, 위에 성균관대 있죠? 위에 성균관대. 위에 성균관대에 보면은 AB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AB? 성균관대에 보면 AB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게 밤색 네모 옆에 AB가 있잖아요. 그 AB, 여기 빨간 포인트 있는 부분에. 요게 동일한 모집단인데, 이 동일한 모집 단위에 A유형과 B유형이 있어요. 그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A유형과 B유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A유형은 국어가 35%고, 수학이 25%고, 탐구가 30%인데, 영어는 10%고요. B유형은 국어가 30%고, 수학이 40%나 돼요. 그리고 탐구가 20%고, 영어가 10%예요. 이게 지금 인문계열이거든요. 인문계열인데, 수학이 40%인 B유형과 국어가 35%고 탐구가 30%인 A유형이 있어서 올해 정시부터, 그러니까 2025학년도 정시부터 성균관대는 모든 계열의 AB형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두 개의 AB형 중에서 좋은 점수를 써줍니다. 더 높은 점수를. 그러니까 대학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더 높은 점수.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 봐가지고, 인문계인데 수학을 잘 봐가지고 수학에다가 B유형으로 점수를 계산하면은 더 높게 나오고, 어떤 친구는 국어랑 탐구를 잘 봐가지고 A유형으로 계산하면 더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이렇게 더 높은 아이가 합격하고 더 낮은 아이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계열도 A형하고 B형이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지금 알아둔다고 해가지고, 나는 성대를 가기 위해서, 인문계열인데 성대를 가기 위해서 수학에 올인할 거야. 이렇게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변화도 전형계획안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2학년 학부모님들 계세요?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면은, 이렇게, 있다고 표시 하나만 해봐 주시겠어요?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면은, 표시 한번 해봐 주세요. 2학년 학부모님들. 멍이에요 님도 2학년. 멍이에요 님도 2학년. 조성근 님도 2학년. 실버별 님도 2학년. 2학년 맞네요. 2학년은 다음 주 화요일이 좀 중요하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죠? 다음 주 화요일. 어제 마법사님 2학년 부러우시다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쵸. 원장님 자료가 있긴 하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2026 전형계획안이 발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4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2026 전형계획안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짜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다 수집해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탁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밴드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막 일일이 찾아다니시지 말고, 저희 입시 채널, 이투스닷컴의 입시 채널이라고 있죠? 이투스닷컴의 입시 채널에, 저희가 이제 올려놓으면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업로드 해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그걸 갖고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학년 학부모님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그 무전공하고 의대 증원하고 뭐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전공이 이제 2025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2026 전형계획안을 보면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뭐 수시 모집 여강 나오려면은 한 달 남았으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이렇게 목표 대학을 한번 보시면 무전공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3학년 학부모님들이 잠깐 이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요? 그러니까 3학년 학부모님 지금 3학년 학부모님, 그러니까 올해 입시 치르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입시 치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무전공이 이제 생길 거고,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25에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26에 또 그 무전공이랑 의대 증원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미리 한번 이렇게 딱 볼 때 2026을 보면은 아, 무전공을 요렇게 배치했구나. 물론 이제 그게 2025랑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5랑 2026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막 뭐 썰만 있고 되게 막 궁금하잖아. 궁금할 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의대 지역 인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정도로 했구나. 그럼 이후에도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더락, 썰 이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시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서 아, 예상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관이. 야, 오늘 들으신 거 하나 건졌네. 그쵸? 오늘 들으신 거에서 하나 건졌네요. 오늘 하나 건졌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렇게 이제 영역이 반영하는 영역이 이제 다를 수 있다.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서울여대인데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 3개 영역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국수, 영탐 중 택3. 저희 연구소에서 나가는 자료는 요런 거를 이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이라는 요런 말을 이렇게 국 슬래시 수 슬래시 영 슬래시 탐 중 택3 이렇게 표현해요. 연구소에서 나가는 자료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제 저런 식으로 슬래시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6개 영역 중에서 총 3개 영역만 반영하는 거죠. 근데 6개 영역 중에서도 이 2개 영역 빼고 한국사랑 제2외국 한문 빼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상위 3개 영역만 쓴다. 근데 밑에 산디랑 공예를 보면 산업디자인이랑 공예 전공을 보면은 여기는 국수, 영탐 중에서 상위 2개 영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국수, 영탐 중 택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케이가 돼야 이벤이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벤이 뭐냐 하시겠다. 이벤은 이해됐어요. 요런 뜻이죠. 이해됐어요. 요런 뜻으로 이벤이라는 말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투스밴드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서 이벤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요것도 알아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적표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뽑아주죠. 자동으로 대학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100분위에서 그냥 툭툭툭 뽑아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자, 강남대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인데 여기 보면 인문사회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사회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국어 50% 또는 수학 50%.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을 선택 과목에 제한은 없는데
그 국어와 수학을 중에 하나를 뽑아서 50%, 영어를 30%, 탐구를 20% 해서 100을 만든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중에는 좋은 거를 뽑고 영어와 탐구는 필수다 이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국/수 플러스 영탐 이렇게 고급 버전이잖아. 고급 고급 버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문사회계열은 강남대 인문사회계열은 국어와 수학 중에는 좋은 걸 뽑아서 쓰고 영어와 탐구는 필수로 들어간다. 대신에 반영 비율이 국어 수학 중에 하나 뽑은 거는 50%고 영어는 30%, 그다음 탐구는 20%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자연계열은 국어를 안 보네요. 국어를 안 보고 수학을 보는데 수학이 확통은 이렇게 대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통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확통은 안 된다. 확통은 안 되고 미적 기하만 되는데 미적 기하만 되고 영어와 탐구를 볼 건데 그럼 수학과 영어와 탐구가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탐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국수 영탐도 있고요. 뭐 국영탐도 있고 수영탐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국탐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대학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이걸 다 찾기가 너무 뭐하니까 어렵잖아요. 나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제가 파일에 실제 수능 영역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반영 수능 영역 조합이라고 했고 여기 밑에 쫙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파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파일이 쫙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일 옆으로 쫙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실제 반영 수능 영역 조합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세모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요 화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파일 어디 있냐 물으셔야지. 이 파일 어디 있냐 궁금해 하셔야죠. 그래야 파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래 이 파일이 도움이 돼. 이 파일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그 뿌듯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파일 어디 있냐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 이 파일은 여기 있죠. 예, 그 703화 저희 투스밴드에 오셔가지고 703화에 오시면은 여러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파일들이 있어요.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파일들 중에서 6번 정시 반영 영역 탐구 영역 과목 수 그래서 발효하기 딱 클릭할 수 있게 딱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여기 가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 딱 여기 세모를 딱 누르면은 요런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요 화면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체크가 돼 있는 거는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체크만 돼 있는 거. 체크가 돼 있는 것만 보인다. 즉 국어만 반영하는 데를 보고 싶다. 그러면 딴 거를 다 지우고 국어 반영만 딱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화면에서 여기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선택을 지우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거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국영탐 1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이렇게 파일이 바뀌잖아. 그쵸? 파일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이걸 다시 모두 선택을 지운 다음에 여기 가갖고 수영탐 1 여기를 보고 싶다. 그럼 딱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세모를 딱 누르신 다음에 여기 모두 선택을 일단 지우시고 반영하는 방식대로 아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 영어를 이제 반영 비율에 영어가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따로 안 들어가 있는데 요런 형태로 요거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일을 이게 정리된 파일은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딱딱딱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원할 때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걸 요런 식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